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하나로 꼽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그들이 돈을 물쓰듯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비결은 기쁨과 재정적 자유를 동시에 가져다주는 소박하고 검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삶을 60세 이후에도 행복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노년층이 삶을 단순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10가지 검소한 네덜란드 습관을 공개합니다. 7번째 팁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지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한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68세의 할머니 헬렌을 만나보겠습니다. 은퇴한 사서로서 헬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늘어나는 지출, 어수선한 공간, 그리고 현대 생활을 따라가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에 짓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저축은 줄어들고 있었고 그녀는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과소비하는 스트레스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은 네덜란드 검소함의 개념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습관만이라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차 이러한 실용적인 습관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재정적 어려움을 저축으로, 어수선한 집을 평화로운 안식처로, 그리고 그녀의 일상을 기쁨과 의미로 가득 찬 순간들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헬렌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하고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간단한 사고방식 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헬렌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계속 시청하여 이 10가지 네덜란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60대 이후에도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팁을 얻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1. 어디든 자전거 타기. 가장 상징적인 네덜란드 습관 중 하나는 어디든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작은 심부름을 위해 차를 탈 필요가 없고 대신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문화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연료비 유지비, 보험료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마가렛은 67세이고 집에서 가까운 식료품 가게까지 1마일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 그곳까지 차를 몰고 갔고 기름값을 썼으며 종종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로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식 자전거 타기에 대해 알게 된 후 마가렛은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가게에서 휘발유, 한 통 가격보다 싼 중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곧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맑은 공기 얼굴을 스치는 산들바람, 그리고 짧은 라이딩 후의 성취감은 모두 활력을 주었습니다. 몇 주 안에 마가렛은 기름값을 덜 쓰고 심지어 더 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녀가 이러한 여행을 얼마나 기대하게 되었는지였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하루에서 평화와 사색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짧은 여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가까운 공원 친구 집 혹은 경치 좋은 길을 탐험하는 환상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평범한 외출이 작은 모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상의 이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근육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심지어 기분도 좋게 합니다. 그러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멋진 자전거에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렛처럼 단순한 것, 심지어 중고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그것이 돈을 절약하는 실용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즐거운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시도해볼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조차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다음 네덜란드 습관은 여러분이 꼭 시도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다 중고 쇼핑을 즐기세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데 능숙하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습관 중 하나는 중고 쇼핑을 즐기는 것입니다. 중고품 가게, 벼룩시장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돈을 절약하면서도 집이나 옷장에 개성과 매력을 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물 창고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중고 쇼핑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방법이자 진정으로 독특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서 만났던 마가렛 거시를 다시 꾸미기로 결심했을 때 이 점을 직접 발견했습니다. 비싼 가구점으로 향하는 대신 그녀는 동네 중고품 가게를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20도 안 되는 튼튼한 커피 테이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의 빈티지 램프, 그리고 약간의 청소만 하면 되는 아늑한 안락 의자까지 모두 새 제품 가격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품이 품질이 낮을까봐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제품의 상태가 훌륭했습니다. 사실 그중 일부는 가게에서 본 대량 생산 제품보다 더 매력적이고 개성이 넘쳤습니다. 몇 주 안에 마가렛은 예산의 일부만 쓰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거실을 바꾸었습니다. 중고 쇼핑에 대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을 더 저렴한 가격에 종종 더 좋은 품질로 찾을 수 있는데 왜 새 제품을 정가로 사야 할까요? 그들은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물건을 사고 팔아 매립지로 가는 것을 막고 모든 것이 두 번째 집을 찾도록 합니다. 이 습관은 가구, 의류, 주방용품, 심지어 도구까지 중고로 흔히 구입하며 돈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노년층에게 중고 쇼핑은 특히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가졌던 것과 비슷한 빈티지, 찻잔 세트나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고전책과 같이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고 쇼핑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좋은 거래는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흥정에 대해 말하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음식으로 무엇을 하는지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쓰레기와 돈 절약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습관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3집에서 요리하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맹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얼마나 비쌀 수 있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포장 음식을 먹거나 외식하는 습관에 빠지기 쉬운지를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식사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동네 식당과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했던 마가렛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 밖에서 식사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편리함을 좋아했지만 잠시 후 그녀는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지갑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고 푸짐한 식사를 준비하는 네덜란드식 관행에 영감을 받은 마가렛은 요리를 더 많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만들기 쉬운 수프와 스튜에 집중하여 네덜란드식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이 식사는 그녀의 배고픔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영양상의 이점도 제공하고 그녀를 더 활기차게 느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렛은 네덜란드 전통 완두콩 수프인 에르텐 수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만감을 주고 준비하기에 저렴합니다. 그녀는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재료인 신선한 채소 훈제 소시지, 그리고 약간의 허브를 넣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녀가 며칠 동안 푸짐한 요리를 즐기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렛은 또한 으깬 감자와 채소로 만든 편안한 요리인 스탐폭과 같이 다른 네덜란드 고전 요리도 탐구했습니다. 종종 소시지나 고기와 함께 먹습니다. 이 식사는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풍미와 따뜻함이 가득하여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했기 때문에 그녀의 주간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요리함으로써 마가렛은 매달 수백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싼 레스토랑, 식사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고 그녀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절하여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요리 과정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레시피와 풍미를 실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부엌은 창조성의 공간이 되었고 요리는 집안일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기대하는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연결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식사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자부심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친구 혹은 이웃이든 말이죠. 가장 좋아하는 집밥 요리는 무엇인가요? 저렴하고 맛있는 단골 레시피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고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잠시 후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네덜란드 습관을 공개할 예정이므로 계속 시청해 주세요. 4. 공동체 나눔. 가장 따뜻하고 효과적인 네덜란드 습관 중 하나는 공동체 나눔의 실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웃들이 종종 도구 가전제품, 심지어 정원 장비와 같은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함께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며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정신으로 말이죠. 이러한 공동 책임의식은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을 촉진합니다. 특히 사회적 교류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60세 이후에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미 자전거 타기와 집에서 요리하기를 받아들인 마가렛은 이 관행을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 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새 드릴을 사려고 했지만 비싸고 현실적으로 1년에 몇 번만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동네의 사람들이 장비를 무료로 빌리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지역 도구 도서관에 대해 들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호기심의 마가렛은 공동체 그룹에 가입했고 전동 드릴에서 잔디 깎는 기계 원예 도구에서 주방 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 물건들을 사는 대신 빌리면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이 단순히 도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눔과 서로를 돌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이웃들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녀도 자신의 물건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운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렛이 홈통을 청소하기 위해 사다리가 필요했을 때 그녀는 그룹의 이웃에게서 사다리를 빌렸고 빌리거나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그녀의 믹서기가 고장났을 때 그녀는 새 것을 사기 위해 서두르는 대신 공유 그룹에 확인했고 그녀가 필요한 만큼 기꺼이 믹서기를 빌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절약은 빠르게 합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마가렛이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는 대신 빌림으로써 그녀는 소비를 줄이고 이는 결국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문화에서 이러한 빌리고 공유하는 접근 방식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하고 공유 경제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점은 재정을 넘어섭니다. 공동체 나눔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무언가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안심이 됩니다. 그것은 동지애를 키우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모든 것을 혼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면 작게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동네 모임에 가입하거나 직접 모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근처에 도구책 혹은 주방기기를 기꺼이 빌려주거나 빌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돈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와의 연결을 깊게 할 것입니다. 이웃과 물건을 빌리거나 공유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직접 공동체 나눔 모임을 시작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눔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니멀리즘 생활, 가장 영향력 있는 네덜란드 습관 중 하나는 미니멀리즘 생활, 단순함 정리, 그리고 필수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더 적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실제로 더 만족스럽고 스트레스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해해 왔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적은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집과 삶을 정리함으로써 건강관계 혹은 개인적인 성장과 같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자전거 타기, 중고 쇼핑,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기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후 마가렛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낡은 가구,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그리고 더 나은 버전으로 대체된 지 오래된 기기들이 그녀의 공간을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축적은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평화롭고 정리된 집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니멀리즘 사고방식의 영감을 받은 마가렛은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락방부터 시작하여 오래된 옷책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가구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귀중한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녀를 짓누르는 물건들을 수년간 축적해 왔습니다. 그녀는 특정 물건의 감상적인 가치 때문에 애착을 느꼈지만 버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마가렛은 정리를 계속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태가 좋은 가구옷 그리고 장식품을 지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올렸고 몇 주 만에 $300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 추가 수입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과잉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환경을 단순화함으로써 더 가볍고 삶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니멀리즘 생활의 아름다움은 유행하는 새 가구를 샀거나 특정 미학을 채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렛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물건에 둘러싸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적은 소유물이 더 많은 정신적 명료함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자연을 만끽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년층에게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축적된 소지품을 관리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손볼 것이 적을 때 깨끗하고 정리된 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우며,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 더 작은 생활 공간으로 이사해야 할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미니멀리즘은 또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는 물리적 감정적 어수선함을 모두 버리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정리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더 적게 사는 것이 어떻게 더 많은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건강 관리를 하는 네덜란드 습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렴한 축하 행사. 가장 즐거운 네덜란드 습관 중 하나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삶의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는 방법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축하 행사가 의미 있으려면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종종 더 깊은 연결과 더 진정한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일 휴일 혹은 가족 모임이든 네덜란드 사람들은 화려한 파티에 많은 돈을 쓰는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드는 것과 같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로부터 배운 검소한 습관을 많이 받아들인 후 마가렛은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생일 파티를 열고 싶었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어 따뜻하고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포트럭 파티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렛은 그녀 자신의 포트럭 생일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비싼 장식 케이터링 혹은 멋진 장소에 돈을 쓰는 대신 마가렛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취향과 식단을 고려하여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즐기는 다양한 집밥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많은 돈을 절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손님들이 축하 행사에 기여하도록 하여 그들이 참여하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축하 행사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음식이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 웃음, 그리고 추억을 공유했고 편안하고 환영하는 공간에 모이는 단순한 행위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마가렛은 의미 있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사려 깊고 포용적인 모임의 본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값비싼 선물을 샀거나 대규모 행사를 여는 대신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축하하는 것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저렴한 축하 행사를 여는 것은 과소비에 대한 압박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화로운 저녁 파티보다 포트럭 파티나 작은 모임을 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더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산을 고려하여 축하 행사를 연 적이 있나요? 과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의미 있게 유지했나요? 특별한 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칠 교체 대신 수리하기. 네덜란드에서는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버리거나 새 것을 사는 대신 수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네덜란드 사람들은 옷 가구, 심지어 소형 가전제품까지 고치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성취감을 증진시킵니다. 그것은 자원 활용, 창의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장려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가렛에게 이 습관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재킷의 소매가 찢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리에 대한 네덜란드식 접근 방식을 기억하면서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온라인 튜토리얼을 시청했고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직접 찢어진 부분을 꿰매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녀가 사랑하는 재킷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수리한 것이었고 그것은 그것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에 힘입어 마가렛은 집안의 다른 물건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작동이 잘 안 되던 토스터가 다음 목록에 올랐습니다. 즉시 교체하는 대신 마가렛은 문제를 구글링했고 그것이 가열 요소의 간단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9짜리 교체 부품을 주문하고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했고 곧 다시 작동하는 토스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직접 고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매우 컸고 절약 효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 토스터에 $30를 쓰는 대신 그녀는 부품과 재료에 $10도 안 되는 돈을 썼습니다. 이러한 교체 대신 수리하는 사고방식은 네덜란드 검수함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이며 노년층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수입은 예전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 제품을 사는 대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것은 우리의 지출을 크게 줄이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물건을 교체하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직접 물건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힘이 됩니다. 마가렛은 또한 수도꼭지 누수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한 켤레와 같은 다른 작은 가정 용품을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번 그녀는 그 과정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덜 위협적이고 더 보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수리 서비스나 교체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소지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그녀는 그것들의 유용한 수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수리 팁을 공유하도록 장려합니다. 마가렛은 사람들이 전자제품 수리에서 가구 수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DIY 수리 가이드를 공유하는 지역 온라인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팁을 교환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 도구를 빌릴 수 있었고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자원 활용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으며 예산을 늘리고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년층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물건을 교체하는 대신 수리해 본 적이 있나요? 가구를 고치거나 옷을 수선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DIY 성공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8. 검소한 여행. 예산을 고려한 여행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뛰어난 또 다른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해외여행을 꿈꾸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창의적이고 저렴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행하는 검소한 여행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비싼 항공편이나 호텔에 많은 돈을 쓰는 대신 네덜란드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모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더 간단하고 저렴한 여행 옵션을 선택합니다. 마가렛에게 이러한 검소한 여행 사고방식은 휴가에 대한 그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여행을 수년간 다닌 후 그녀는 다른 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더 가까운 아름다움을 탐험하는 것이었죠. 네덜란드 사람들의 국내 여행, 사랑의 영감을 받은 마가렛은 가까운 시골 목적지로 주말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은 그녀에게 돈을 절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에 방문한 적이 없었던 지역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매력적인 작은 마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호텔을 예약하는 대신 그녀는 동네 부부가 운영하는 아늑한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기 투숙객에게 할인을 제공했고 마가렛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3박을 묵었습니다. 그 경험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녀는 그림 같은 풍경을 거닐고 지역 농장을 방문하고 갓 만든 음식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가렛은 풍요롭고 기억에 남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 것 외에도 마가렛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종종 할인 대중교통, 심지어 스테이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절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렌터카를 빌리거나 택시를 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지역버스와 기차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당한 할인을 제공하는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여 여행을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검소한 여행의 또 다른 이점은 노년층이 더 자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마가렛은 비싼 휴가를 위해 돈을 모으는 대신 1년 내내 여러 번의 짧은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의 행복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모험심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예산을 고려한 여행은 활동적이고 주변 세계와 교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 여행, 가까운 도시로의 당일 여행, 혹은 여러분의 동네에서 보내는 스테이케이션 등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탐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행에 대한 네덜란드식 접근 방식은 궁핍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함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을 고려한 여행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비싼 휴가를 예약하는 대신 지역을 탐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검소한 여행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네덜란드식 자급자족 접근 방식과 그것이 60세 이후에 받아들여야 할 최고의 습관 중 하나인 이유를 살펴볼 예정이므로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정원 가꾸기. 정원 가꾸기는 네덜란드에서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음식을 재배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여 왔으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며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허브 채소, 심지어 꽃이든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신의 음식을 재배하는 것이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평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렛에게 이 검소한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작은 뒷마당이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음식을 많이 재배할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원예라는 네덜란드 전통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녀는 작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뒷베란다에 화분에 바질 백리향, 로즈마리와 같은 몇 가지 허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허브는 잘 자랐고 그녀는 비싼 가게에서 산 허브에 돈을 쓸 필요 없이 일상 요리에 허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에 힘입어 마가렛은 원예 노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녀는 토마토, 상추, 당근이 있는 작은 채소밭을 추가했습니다. 씨앗 가격은 최소한이었고 그녀는 봄과 여름에 정원에서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고 가을에는 더 추운 달을 위해 그것을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얼려 인겨분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식료품비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1년 내내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정원 가꾸기는 식비를 줄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음식을 재배하는 것은 마가레스에게 그녀가 직접 재배한 재료로 자신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독립성과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포장재와 상당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가게에서 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그녀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노년층에게 정원 가꾸기는 활동적이고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작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 현관 혹은 창턱의 작은 용기에서 허브와 채소를 재배합니다. 정원 가꾸기는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적의식과 만족감을 주는 편안하고 부담이 적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햇빛을 즐기는 훌륭한 방법이며 이는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자신의 음식을 재배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무엇인가요? 돈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원 가꾸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10 물건보다 경험에 집중하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검소한 습관 중 하나는 물질적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보다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비주의가 종종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사도록 강요하는 세상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최고의 추억은 물건이 아닌 공유된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질적 소유물보다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들이 더 검소하게 살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마가레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그녀의 행복과 행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한때 최신 기기나 유행하는 옷과 같은 물건을 사는 데서 찾았던 기쁨이 더 이상 그녀에게 같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깊은 관계와 더 의미 있는 경험을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은 마가렛은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비싼 장난감을 사는 대신 마가렛은 집에서 매주 게임의 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그녀는 몇 시간 동안의 재미웃음 그리고 유대감을 위해 손주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보드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집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이 그녀에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선물에 집중하는 대신 마가렛은 가족에게 그녀의 시간을 선물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어떤 물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값진 추억과 기쁨을 받았습니다. 마가렛은 곧 이러한 게임의 밤이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